던데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뭐 9.10이 됐든 9.1천하가 됐든 기획은 내란 세력의 기획은 실패한 거다. 네. 그런데 저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어제 페이스북으로 발표를 했어요. 누가? 내란 숙의 윤석열이. 예. 근데 그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좀 기괴합니다. 핵심은 거대 야당의 전체주의적 행태와는 본인들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끝까지 나서겠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6.3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킬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 그 생사의 기로에 선 선거다. 우리는 단결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소위 얘기하는 체제 전쟁이라는 말을 내란 수계 쪽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그러니까요. 내란 세력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예요. 이 민주주의를 누가 허물어뜨렸습니까? 네. 그 누구도 아닌 윤석열 씨입니다. 그 전시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본인의 망상 속에서 진단을 내리고서는 질서 발동을 위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을 보낸다는 궤변을 동원하면서 사실 민주 질서를 아주 안정하고 안온하고 평온했던 대한민국을 흔들어 버렸어요. 그 뒤에 우리가 어떤 광경을 봤습니까? 주식시장은 흔들리고 달러는 치솟고 그리고 생계 완전히 어렵다고 소상공인들은 울부짖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일말의 반성이 없습니까? 지금 대선 왜 치릅니까? 본인 때문에 치르는 거예요. 탄핵 때문에. 그러니까 통상의 대선이라면 어제 윤여준 전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회고적 투표를 할지 전망적 투표를 할지 유권자들에게 열린 어떤 선택지가 있는데 네. 지금은 단죄만 있을 뿐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체제 전쟁이라고요? 아니요. 체제 전쟁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됐어요. 본인들이 시작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수호 세력과 망가뜨리고 짓밟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걸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 국민의힘 진영. 국민한테 어떻게 체제 전쟁 운운합니까? 본인이. 아니 저는요 그러니까. 내란 수계의 입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언급한다는 게 이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국민들한테 2차 가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살인범이 있는데 그 살인범이 그 살인의 피해자 앞에서 내 살인은 정의를 위한 거야라고 그러니까. 말하는 순간 그 피해자 유족들은 눈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죠. 즉 국민들이 그래서 마음이 뒤집어지고 눈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란 수계,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 질서를 짓밟고 군합발로 찬탈하려던 세력. 이게 저만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문을 통해서 윤석열을 파면시키면서 네. 이미 인정한 사안에 대해서 어디 가해자가 저런 식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이런 얘기를 합니까? 뭐 단결? 그 뭐 내란 한 번 더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2차 내란을 도모하는 겁니까? 네. 이 내란 예비 음모를 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글을 통해서 내란 예비 단결해라. 음모를 단결해라.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아니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이건데 그 후보가 바뀌었잖아요. 다시 또 김문수 후보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그 제작진 준비된 거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후보를 지지하셨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제는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 또한 이 과정을 겸허히 품고 서로의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부가 아니라 자유를 위협하는 외부의 전체주의적 도전에 맞서는 싸움입니다. 그럼 윤석열 대 윤석열이네 싸움이 그러니까 지금. 12월 3일에 윤석열과 네. 지금 5월 11일에 윤석열이 싸우고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결정이 됐는데 어제 결정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제 예. 후보 등록을 김문수 후보가 직접 했는데. 중앙선관위에 예. 가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 또한 네. 이 과정을 겸허히 품고 서로의 손을 맞아요. 맞잡아야 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네. 한덕수를 내정해 둔 상태고 네, 한덕수가 될 거라는 가정하에서 쓴 글인 거예요. 근데 못 고친 거예요. 네? 못 저거를. 고쳤어요? 네, 그러니까 저 오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하죠. 맥락상 한덕수가 완전히 들어가야 되는데 김문수가 잘못 그러니까 아마 들어간 거지. 한덕수가 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이게 네. 본인 친윤 내지 윤석열의 그림자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왜 이 두 부부한테 헤어나지를 못하느냐 하니까 이건 본인의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 그 글까지 써놨는데 이것 봐라 하는데 미처 못 고쳤다. 그러면서 이런 게으름을 지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게으름이라기보다 저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사악한 거죠. 그쵸. 아니 본인이 아니, 죄를 자기들이- 짓고 아니 지금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맞아요. 징역형도 없어요 예, 지금. 예. 아니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그 중범죄를 저지른 국가 반역 죄인이 어디 지금 페이스북으로 차기 대권에도 간섭하고 국민의힘의 당권에도 간섭하고 뭐 누구를 지지하지 마니 저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그러니까.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뻔뻔해도 이건 너무 두껍고 정말 철판을 깔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을 훈계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뭐 윤석열 아버지입니까? 뭐 고모호수 또 들어요? 아버지처럼? 제2의 고모호수를 들까요? 저는 고모호수 더 들 필요도 없다. 이제 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내란을 확실히 진압하고 내란 세력까지도 이 땅에 다시는 발 못 붙이게 우리는 후속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윤석열의 저런 만행 더 떠들으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더 압도적인 정권 교체로 국민의 뜻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뜻을 가지고 실제로 말과 행동이 일치됨으로써 이 내란 세력이 다시는 이 땅에서 내란의 니은도 꿈꾸지 못하도록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도 이게 사람의 기억이 망각이 되거든요. 망각이 네. 되면서 좀 이렇게 무뎌지는 게 있어요. 아유 좀 이제 뭐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뿌리가 뽑힐 때까지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더 내란 세력 진압을 위한 노력을 더 박차를 가야 된다. 그래서 정리되면요. 윤석열 아무리 떠들어 보십시오. 더 떠들수록 더 죄만 더 쌓이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이제 저런 궤변론자하고는 더 이상 말 상대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최고의 형벌을 저는 실제로 부여하고 집행해야 된다. 저렇게 봅니다. 그 사실 본인의 생사가 기로에 선 거죠. 그렇죠. 예, 본인의 생사가 기로에 선 거지 국민의 생사가 기로에 선 선거가 아닙니다.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대한민국은 이미 민주공화국이고 자유민주 질서, 헌법 질서를 최우선 가치로 해서 국정 운영을 해왔던 그런 나라예요. 근데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본인이 선포를 해서 이 나라를 사실상 그 독재국가로 만들려고 했다가 국민의 힘으로 결국은 제압당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조이대를 동원해서 사법 쿠데타, 그죠? 지기현 같은 하수인들이 있는 그렇죠. 거고요. 지귀현, 네. 심우정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마침내 쌍권을 통해서 정당까지도 자기가 조율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로 끝난 그걸 이제 겁니다. 우리 사자성어로 활용점정이라 그러죠. 활용점정. 마지막에 용의 눈을 딱 찍은 게 네. 어제 간밤에 쿠데타. 쿠데타. 그 후보자 강제 그 지위 네. 탈취 미수 사건. 네. 말이 좀 어렵습니다. 미수. 후보자 지위 강제 탈취 미수 사건. 미수 사건. 이렇게 이름을 예. 지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그것도 실패로 끝났다. 실패로 끝났죠. 끝났다. 죄값을 물어야죠. 이제. 이제는 법률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대통령 선거 오늘부터 공식 선거가 시작이 되니까 시작됐죠. 22일 남은 겁니다. 맞습니다. 이 22일 남은 기간 동안 내란 수괴가 가만히 있을까? 저는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가만히 뭐라- 있을 것 같으면 어제 그런 것도 그런 안 거안 올렸을 내죠. 것 같아요. 예. 그쵸. 이미 가만히 안 있잖아요. 아니, 이미 가만 움직이고 있잖아요. 제2의 내란. 그러니까 지금 획책하고 있잖아요. 네, 내란 내란을. 예비 예, 음모. 예비 음모. 하고 있다. 재차 내란. 재차 내란을 네, 또 뭐할 하려고 수 있는 이제- 일을 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 사람 재구속하지 않으면 맞아요. 이런 식의 교란 행위를 계속 할 거다 끊임없이. 이게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아니 저는 근데 먼저 그 법률적인 거 가기 전에 네. 제가 무슨 어떤 위기감을 조장하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내란 수계 우두머리가 재판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메시지를 전 국민 상대로 낼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무시당했다는 느낌도 들고 이게 정말 배는 게 없구나. 그 보이는 거 없으면은 막 하잖아요. 그 우리도 정말 그 막 하는 거에 대해서 응전을 해줘야 된다. 대처를 해줘야 된다. 저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근데 저런 입장을 내는 거를 우리가 다룬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큰 자괴감이 들어요. 그렇죠. 정말로. 근데 저는 더 심각한 것은 특히 국민 여러분, 특히 자유를 사랑하는 청년 세대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 해 주십시오. 윤어게인이네. 네, 윤어게인이에요. 지난 겨울 탄핵 정국에서 서로 손잡고 하나 되어 끝내 무너지지 않았던 그 용기, 네. 그 신념 다시 꺼내 주십시오. 다시 일어나 주십시오. 다시 외쳐 주십시오. 이거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 너무 다시 힘들 것 같아요. 사법부를 향해서 또는 무슨 예. 행동을 감행하라는 요구 아닙니까? 예, 자신을 위해서 불법도 감행해달라. 감행해달라. 서부지방법원에서 충분히 그렇죠. 하지 않았냐. 예. 당신들 또 할 수 있다. 아스팔트 위에서 있었던 청년들 나를 위해 다시 싸워다오. 그 청년들 지금 재판받으면서 얼마나 비굴하게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었다. 뭐 나 딸려 들어간 거다. 뭐다. 여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범죄는 이렇게 해서 소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일말의 염치도 없어요.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았다는 거에 대한 자괴감
위안만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그러면서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 자기를 위해서 극강의 이기주의를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쫄릴 테니까요. 재판받고. 지금 시간의 문제지 재구속될 겁니다. 직권으로 구속을 하든 검찰이 별도의 다른 수사로 영장을 치든 그거는 빼박이에요. 그거는 피해 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누구보다 자기가 잘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수사해왔으니까요. 자기가 수사 평생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엄중한 범죄인지 자기 내면으로 날 거예요. 겁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망상의 끝에 있는 이런 선전선동 말고는 다른 가동할 수 있는 수단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 불쌍하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내란 선동을 하고 있으면 이 자체로 구속 사유는 안 됩니까? 별도로 2030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살아갈 자랑스러운 자유대한민국을 아니 지켜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이석기에 대해서 네. 내란 선전선동 그걸로 이제 9년형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비추어 보면 요 멘트 자체도 아니 이게 선전선동이 지금 뭐가 선전선동입니까? 내란 수괴의 피고인이 이런 선동을 하고 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제2, 제3의 내란을 예비 음모하거나 선전선동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엄벌로 다스려야 되고 네. 지금도 뭐 윤석열 피고인이 이거 외에도 얼마나 수사받아야 될 게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참 이제 새 정권을 우리가 20일 뒤에는 이제 맛보게 될 텐데 네. 저는 정말 이 국민적 분노를 다 담아서 이 윤석열 시대에 대해서만큼은 동정 없는 저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끝까지 이 내란 세력을 도려내는 저는 모든 가용 가능한 수단 다 동원해야 된다. 네.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담해요, 참담. 예, 내란을 일으킨 내란 수괴가 그 공범들은 지금 감옥 가거나 다 재판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은 일말의 양심도 없는 거예요. 끝까지 그 청년들, 우익 청년들을 동원해가지고 나를 지켜라. 그러니까 마치 그 경호처의 경호관들한테 총이라도 쏘라고 한 것처럼. 총을 쏘든 뭐 칼을 쓰든 해서 나를 지켜라. 한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해라. 이제 그런 지시를 했던 그 행태와 작태를 지금 이 순간도 계속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란범이 나를 지켜라라는 뜻은 너희들 내란범인 나를 지켜줘. 그러니까 내란을 지켜줘. 네. 내란 일으켜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내란을 아니, 내란을 논리적으로 획책하고 그렇지 있는 않습니까?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제2, 제3의 내란에 관한 네. 저는 예비 음모로 봐도 무방하다. 그 정도로 정말 심각해요. 정말 심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국민들이 걱정되시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법원에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난동과 소요를 일으킨다는 걸 누가 감히 상상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맞아요. 아니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처음 있는 보는 일이에요. 광경이었죠. 법원 폭동이라는 건 없었어요. 완전 그날 부셔놨는데. 판사 잡으러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판사 나라의 이름 막 부르지 국권을 않습니까? 분란시키면서 모든 기물을 파손하고 집단의 소유를 일으킨 거의 테러 수준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또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1월달 일입니다. 불과 네. 몇 달도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법원을 깨부셨던 사람들인데 119 법원 119, 폭동. 119.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의 이 말 한마디들을 우리가 가볍게 볼 수가 없다. 내란 수계의 맞아요. 지위를 놓고 봐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판을 흔들려고 하고 선거에 개입을 한 거예요. 맞아요. 내란 속의 윤석열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해서 김문수 그 유일하게 그 저 다른 국무위원들은 전부 사과하는 데서 유일하게 사과하지 않은 김문수 응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대통령 선거는 누가 보더라도 내란 세력과의 국민들의 한판 승부가 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의 도전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아, 이것은 2차 도전장. 도전장. 국민에 대한 도전장. 여기에 응전해줘야죠. 저는 예. 이거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봐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뭐 대선 뭐 다 끝났다, 뭐 압도적으로 승리 우리가 이미 맡아놓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 내란에 대한 응징은 네. 최대 표차를 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압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제 거의 전의를 많이 상실했을 겁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저는 내란 진압을 원하는 우리 모든 국민들, 헌정수호 국민들은 다 투표장으로 나가셔야 되고 주변에 최소 10분 이상씩은 네. 다 설득해서 좀 같이 나가야 된다. 네, 그 그렇습니다.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